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뒷덜미를 제대로 물었습니다. 하루에 한 건씩 SNS를 통해 메시지를 올리면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연일 이슈화시켜 나가고 있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면 초과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제, 이런 좀 터무니없는 법안들까지 언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영 내부에서조차 이재명의 무리수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일까요? 라는 말로 헌법 84조에 대한 이슈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이튿날인 일요일,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라도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인 어젯밤에는 이재명은 분명 유죄이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헌법 84조 이슈를 제기해온 이 사흘 사이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족집게 이슈 파이팅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84조의 해석에 대한 공론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이재명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판결을 못 받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지금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그리고 경기도 신모국장, 이렇게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이나 백현동 특혜 의혹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김용, 정진상, 김인섭, 김만배, 유동규 이런 이재명을 제외한 측근들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구속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의 뒷덜미를 잡고 지금 마구 두들겨 패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이재명의 향후 전략은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 이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미루거나 아니면 발상을 아예 바꿔서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재명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이죠. 한동훈은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어거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헌법 84조가 해석상의 논란,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앞으로 공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아버림으로써 민주당과 이재명을 논란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헌법 84조 전략은 다목적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84조 조항에 대한 이슈화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계속 각인시키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중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다. 이런 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재명 범죄 불감증,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은 워낙 범죄 혐의가 많고 또 다양하고 중차대한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어넣겠다. 이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현재까지는 야권에서는 독보적인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지만 향후 진행되는 선거법 재판이나 위정교사 1심 재판, 요 두 재판이 지금 가장 빠르게 아마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민심 위반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또 거기에다가 다음으로 대형 폭탄인 대북 송금 1심 선고까지 추가됐을 때 이재명을 확실하게 추락시킬 수 있도록 지금 밑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은 온갖 리스크에 대북 송금 기소가 지금 추가되고 있죠. 거기에다 또 당대표 연임을 위한
무리한 당헌 당규 개정으로 진영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는 등 사면초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위정교사 혐의 1심 재판 증인들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그러니까 나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야합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잇따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모 전 KBS 국장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측이 모종의 거래를 할 상황 자체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검찰의 질문에 KBS는 최철호 전 PD가 구속되기 이전에는 검사 사칭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남 시인은 이재명과 검사 사칭을 공모했던 최철호 PD가 소속됐던 부서의 국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당시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TV토론에서 모함을 당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유죄를 선고받을 그 시점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위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정을 시켜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위정을 시켰던 것이 탄로나면서 지금 위정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대표 측의 주장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어서 빠르면 8, 9월 정도 이때쯤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늦어지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정교사 혐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악질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방으로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이재명이 지금 궁지에 몰린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되자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그리고 탄핵 소추, 거기에다가도 판검사의 법 왜곡죄 도입, 이런 검찰과 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입법론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의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면서 판사 선출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회 법사위는 강성 친명 인사들을 법사위에 대거 배치시켜서 국회를 이재명의 방탄 도구로 국회를 활용한다, 이런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좌파 언론에서조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 특검법 등 각종 준비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하더라도 법안 심리를 단독으로 해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을 탄핵 소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들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죄가 신설되면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의 검사나 판사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법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지어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적기도 했습니다. 법관을 선출하자는 주장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죠. 이재명을 위해서 법치주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런 심산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1인 정당이 심각한 양상을 띄어나가자 당내에서도 균열 조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이기도 한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불공정한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는 제대로 된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 민주당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제자 사설을 통해서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적극적인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같은 좌파 신문이죠. 오늘 경향신문에서 사설을 통해서 이재명 1인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을 위인설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당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규정을 삭제한 당헌 당규 개정안의 수혜 대상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에 맞춰 당의 헌법인 당헌을 뜯어 고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인설법은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명백한 후퇴다.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이란 소리를 들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라고 비판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이 민심과 멀어지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도 멀어진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재명과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은 당 안팎의 충고를 수용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의 퇴행은 계속될 것이고 그 같은 퇴행이 오히려 민심 위반을 불러오면서 이재명의 명줄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